예,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의힘 입틀막 의원총회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1심 선고 이후에 첫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제 전륜 실패, 전륜을 하지 않겠다로 귀결되는 입장문 발표 이후에 열린 첫 의원총회라 요거 관련한 이야기가 좀 줄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 당명 개정을 하느냐 마느냐로 몇 시간을 끌었고요. 의총을 하다 말고 나온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약간 볼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요거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세 분께 여쭙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일단 당명 개정을 안 하기로 한 건 전 뭐 당연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문제가 당명이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란 단어 자체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명이 문제가 아닌데 굳이 왜 당명을 바꾸려고 했는가라는 비판은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보수 지지층도 원하지 않았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술실에 심장이 아파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형수술 하겠다고 했다가 성형수술도 안 하기로 하고 그런 다음에 모여가지고 성형수술을 왜 안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 겁니다. 심장이 왜 아픈지 문제가 뭔지를 논의를 하자고 모여가지고 자 성형수술을 안 하기로 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 심장 아픈데 심장 아픈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밀어버린 거잖아요. 예,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틀막이라고 사실상 일종의 필리버스터를 한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뒤로 미룬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는 것. 지방선거 이후에 하기로 한 걸 그걸 지금 뭐하러 얘기합니까? 행정통합이요? 그거 어차피 민주당도 그걸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왜 중간에 그걸 왜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한다는 얘기가 다 얘기할 수 있게 해줬다. 사실 의총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작할 때 많이 모였지만 한 몇 시간 지나면 한 시간만 지나도 의원들 일정으로 다 빠지고요. 다 김 빠집니다. 김 빠진 다음에 할 얘기 하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상 불편한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게 정말 무섭도록 누구랑 쏙 빼닮았는데 뭐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 것 같고 상근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낸 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과 관련해서 낸 입장문 자체가 다수 의원들의 공감대를 사지 못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도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이 이것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당대표의 입이나 원내대표의 입이나 아니면 당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야말로 당의 공식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원총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없다라고 한 것은 다양한 의원들의 요구사항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도 있었죠. 예. 실제로 어제 한 10시 한 4, 50분 오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당명 개정과 관련된 왜 당명이 두 개로 이렇게 추려졌는지 혹은 왜 당명 개정을 지금 하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지 이러한 것들을 1시간 넘게 설명하면 뭘 합니까? 어차피 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김수민 그 당명 개정 TF 단장이 설명을 하실 적에 많은 의원들께서 이거 너무 길다. 뭔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그건 짧게 좀 하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당과의 관계, 아하. 절연 문제, 윤어게인에 대한 노선 이것을 두고 한번 허심탄회한 토론을 좀 해보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명 개정 문제가 끝나니까 이제 지자체 통합 이걸로 넘어가고 결국에 예. 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입장을 내셨는지에 대한 말씀은 그 의총 말미에 한 5분가량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럴 거면 왜 의총을 열었느냐 그거죠. 다양한 의원들의 그 불만이 거기서 감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치훈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내 필리버스터가 자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원들의 불만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로는 이제 또 다른 의원들께서 의총을 다시 소집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예. 그거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의원들 많은 의원들이 의총 소집을 요구한다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 의총에서는 우리가 뭔 얘기를 할 거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토론을 할 것이냐라고 아예 미리 정해놓고 의원총회를 시작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답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추재선 의원 모임이죠. 그 대안과 미래가 의총을 재소집을 하자라고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 부대변인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면 모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의원총회? 저는 되게 조경태 의원님 말씀이 촌철살인이었다. 정말 오. 딱 집약적으로 말씀하셨다 예.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이 내란 수개범 윤석열의 순장조냐. 아예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란 수개범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지선, 당은 참패하게 돼 있다.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속 의원 모두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런 해결책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순서를 바꾸면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당명만 얘기하고 이거 불편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안과 미래에서는 선거가 51대 49 싸움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선거 승리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당원들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건 당내 문제인데 왜 당원들 국민들 의견 듣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보시기엔 간단합니다. 여전히 그 윤석열과 DNA를 같이 한다. 이틀막 윤석열 카이스트 사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이틀막 의총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엔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이거를 그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꼼수를 부렸던 장동혁 대표 이 지도부에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건전한 보수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지방선거에서 그런 표를 줄 수 있을까 스스로의 지금 괴멸의 길로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장동혁 대표는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 의총 참석자들에게 장동혁 대표가 당원의 75%가 절윤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의 행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전해져 오고요.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니까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선까지 또 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행보를 이어갈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75%라는 조사를 한 사람부터 절연시켜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건가요? 그러니까 대체 공개하기도 못하는 비공개 조사. 근데 국민의힘이 사실 대체 여론조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정말 75%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괜찮아 1심 판결 억울한 거야 라고 했고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에 동의했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당원들이 진짜 합리적인 사람들 다 나가고 정말 짠물 극우 당원들만 남아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지표로 활용한다니 그거 심각한 거죠. 사실 2024년 총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내부 여론조사 보고가 됐는데 150석 이상, 과반 이상을 국민의힘이 차지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보고가 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보고가 와. 자꾸 되고 있는 건지, 얼마나 민심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건지, 그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격받았대잖아요. 윤석열이 아니 과반 이상 받는다며, 근데 107석 받은 거 보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빠지고 이렇게 옆길로 새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면 과거 윤석열 사례를 봤으면 장동혁 사례에서는 적어도 이거를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기는커녕 야 괜찮다 75%가 날 지지한다 안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장동혁 대표가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의원들 자꾸 과거 얘기한다. 국민들은 미래를 원한다.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지금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한동훈 전 대표 과거 중에 과거 했던 걸로 쫓아냈죠. 네. 김정혁 최고 과거 했던 얘기로 쫓아냈죠. 예. 배현진 의원 과거에 또 올린 걸로 지금 징계했죠. 지금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누군데요? 예.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자꾸 미래 이야기하는 것도 내로남불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뭐 내로남불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은 내로남불이라고 또 못할 것 같다는 정도로 장동혁 대표 정말 무슨 생각인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전 인증 패널로부터도 많이 들었어요. 인증 패널로부터도 아니 요즘에 장동혁 대표 보면 약간 경주마 같아요. 여기 옆에 가리고서 앞만 보고 달리는 본인의 당권만 보고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원외 당협위원장 24명 사퇴 요구했던 그 24명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징계안이 뭐 이제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들께서 아마 네. 제소를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당의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윤리위 차원의 징계 과정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정치적인 좀 노선 투쟁 아니겠습니까? 노선 투쟁인데 기본적으로 노선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이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아갈 것이냐 그렇게 가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도 분명히 지난 1월 달에 계엄은 잘못된 수단 방법이었다고 밝힌 만큼 계엄 사태에 대한 그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나왔으면 그것을 좀 따라가는 입장을 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게 근데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 지켜야 되고 뭐 사법부도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재판도 제기되고 이런 거 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런 건 사법 절차입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지 여기는 정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영역이라면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어루달래 들을 수 있을 만한 방책을 강구해야 되고 예. 어떻게 해서 그 정당의 목적인 선거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 나름대로의 타임라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방선거라고 하는 선거의 특성상 전국 단위의 3대 선거 중에 가장 투표율이 낮습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국민들, 지지층들을 어떻게 선거장,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고 견인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좀 고려를 해야 될 문제예요. 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현재 상태에서는 집토끼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층들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중도 외연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3월, 4월 가더라도 중도를 나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도 만약에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물어보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미 실기하고 끝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라도 윤 전 대통령과 우리가 단호하게 절연하고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반헌법적 비상식적인 가치를 신봉하는 집단을 이 제도권 정치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좀 피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장동혁의 스케줄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미 늦었죠. 사실 절연하기. 부대변인님 이렇게 상식적인 발언하시다가 징계 회부되면 어떡해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제2의 한동훈이 되시고.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아니 들고요. 저는 그 이제 어제 의총을 통해서 그리고 요새 이제 의원들께서 개인적으로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내시는 입장들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상당한 분들의 공감됩니다. 예, 근데 예. 이것을 지금 겉으로 표현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많은 분들께서 당내 구성원들, 다양한 분들 그리고 상당수가 저와 비슷한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출처도 알 수 없는 당 지지도 본인을 지지하는 게 75%다 당원들이 요걸 내세울 게 아니라 어제 리얼미터만 보더라도 당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을 했고 민주당과의 그 격차도 굉장히 벌어졌거든요. 이런 거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리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 75% 우선 비공개 여론조사입니다. 그거 공개하지도 못할 거, 그 근거가 도대체 뭔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우리가 이 추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살얼음이 껴요. 그러면 그 강을 지날 것인가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게 당이 향하고 있을 때는 리더가 여기는 다수가 75%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겨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 고삐를 잡아야 되는 게 막아야 되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75%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75% 지지층이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내란 판결에 동의하지도 않고 절윤에도 반대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본인이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면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당 대표로서 리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 자격이 있으신지 처음에 그 자체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 집착, 윤석열 1심 판결 선고했을 때 그때 바로 절윤, 그다음에 새로 미래로 나아가는 걸 말씀하실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거 집착으로 치부하시는 것 자체가 본인이 미래를 나아갈 자격도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바로 과거 윤석열과 절연을 하지 과거 청산을 하지 않는 국민의힘에게는 더 이상 미래는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정치 집단이 망해갈 때 보이는 행태들이 사실 국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신동호 수석 최고 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다. 이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이 그러다가 덜컥 서울시장 후보 되려면 그 대체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하려고 그러시는 예, 건지. 예. 왜냐면은 신동욱 의원은 지금 서초 지역이잖아요. 네. 서초 지역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장동혁 지도부 지금 괜찮다. 그러면 본인 그 경선 나오십시오. 서울시장. 경선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그러면 그 극우 짠물 지지층 지지받아서 덜컥 서울시장 후보 되면 국회의원직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서초 지역
민주당이 탈환할 기회다. 탈환이라기보다는 정말 한번 잡아볼 기회다. 예. 왜냐하면 서울시장 지금 이번 지방선거랑 재보를 같이 열리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물론 서울 시민들은 교차 투표 잘하거든요. 왜냐면 오세훈 시장 22년에 될 때도 그때 25개국 오세훈 시장이 다 이겼는데 8개 구청장은 그래도 우리가 수성 빼서 오면서 그 교차 투표 바꿔가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진짜 신동욱 의원이 후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이 지지도가 괜찮다고 정말 정상이라고 느끼신다면 네. 제발 서울시장 출마 선언 제대로 하시라. 예. 그래서 후보가 한번 되셔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내 분위기가 지금 약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중진급 의원들은 대구 경북 통합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도부에 의원총회 열어서까지도 이거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의견을 개진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도부만 지금 마이웨이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의원들께서 사실 겉으로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에 내신 그 입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2월 19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다 많은 분들이 분기점으로 봤어요. 2월 19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좀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1차적으로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에 미친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 계엄 선포할 것을 사실 저희가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 국무위원들도 그 계엄 전에 있었던 사전 국무회에 가서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정도면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를 먼저 배신을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배신한 보수 정치를 거의 파멸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명분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심 섞인 시선을 보내신다면 그것을 좀 충분히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당원들께서도 저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당원들도 어쨌든 국민의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바라실 겁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윤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하고 윤핵관과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더 확산된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시는 국민들 그리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응답하신 국민들도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도 공당의 책무다. 저는 그렇게 예. 보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좀 다양한 전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4선 이상 중진급 의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대안과 미래 이제 초재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랑은 무게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지도부와 약간 상충되는 의견들이 나온다면 오늘 회동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 의견을 달리할까요? 어떻게 좀 바꿀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진들의 지금 역할이 아예 없었잖아요. 네. 그것도 있네요. 네, 중진들의 전 침묵이 지금 예. 장동혁이 날뛰는 야생마가 된 그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중진 책임론이 분명히 국민의힘 안에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럼 이제라도 중진으로서 이 날뛰는 야생마인 장동혁, 윤핵관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거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동 자체가 윤핵관 브레이크의 마지막 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론의 그러니까 이 양동혁의 기자회견, 윤과 절연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는 이런 기자회견을 보면서 뭐 익명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한 국민의힘 야당의 중진 의원은 지금 장동혁의 기자회견으로는 우리가 지방선거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따끔한 일침하시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이제 행동해야 된다. 아니 본인이 행동하셔야죠. 왜 출마 예정자들이 행동을 하게 하십니까? 이게 바로 중진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인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셨으면 당의 중진으로서 이거 침묵하지 마시고, 침묵은 또 하나의 방주범입니다. 같은 공범이세요. 공범 되지 마시고 더 이상 윤 어게인으로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로 가지 않도록 확실한 브레이크를 거실 시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게 지금 부대변인께 여쭙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고 사퇴 얘기를 또 할 사람은 해라. 들어와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장동혁 대표가 콧방귀나 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남국 전 의원 같은 분이 대변인 되고 그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 모임 이런 게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김민호 산림청장은 음주운전을 했어요. 이런 게 사실 여권의 굉장한 악재고 그것에 있어서 국민들이 비판하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게 맞죠. 순리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고 오히려 야당의 질의멸렬이 더 관심받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저는 야당의 탓이 크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건강한 야당이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행태를 감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수 야당인 상황에서 예.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아.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되어야 작은 의석을 가진 정당임에도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론 지형을 보면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거의 상당히 크게 외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은 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나름대로의 타임라인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또 그것들에 있어서 의원들께 세심하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과 미래든 아니면 다양한 분들이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의총이 실제로 열린다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어떤 방책을 갖고 있는지 의원들께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걸 토대로 지방선거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하다 보면은 뭐 또 다른 결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지선을 져도 본인이 당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아까 말한 75%? 그러면 전당대회 다시 해도 내가 이기겠는데? 요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뭔가 정말 보수 정당의 재건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거의 승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당권을 유지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겠는데라는 판단이 드니까 안 바꾸는 거죠. 그 대안이 없어서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안이요? 장동혁 말고는 대안이 없다. 국힘에. 장동혁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게 생각할 때 대안이다. 국민의힘의 최고의 선거 전략이 네. 있어요. 네. 장동혁 사퇴입니다. 그거야말로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 네. 그럼 장동혁 만약에 사퇴를 하면 비대위원장은 그럼 누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하고 대안이 싶어 하겠지만 없다니까, 지금 대안이 굉장히 피곤해지네요. 마음으로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이 계속 맞는 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정도껏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대한민국 정치를 예. 생각할 때.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1심 선고 이후에 위헌정당 해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실효성이라든지 그 위기감에 대해서는 좀 느끼고 계신지.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법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무엇보다 그 계엄의 날 당시에 150명이라고 하는 과반 그 의석이 채워지기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예. 계엄 선포를 막고 계엄 해제 요구안에 이름을 넣고 표결에 들어간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되려고 그러면 계엄 선포 과정에서 무언가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가서 모두가 안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려고 하는 그 노림수는 알겠지만 그것이 실현되긴 힘들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 청구를 해갖고 실제로 위헌정당이 될 거란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얘기가 나올 때 처음 나왔을 때부터는 이건 그 실효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말한 논리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봤을 때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당은 해산이 되는 게 아니라요. 헌법 8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을 때 정당 해산 청구를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맞죠?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반대 입장 내고 탄핵 소추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 하나씩 쫓겨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쫓겨난 다음에 내란 판결에 나온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쫓아내는 과정도 상당히 비민주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당 운영 자체가 정상적인 민주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다만 문제는 민주당은 저는 그런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데 결국 청구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당은 청구 권한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신 중도 확장 전략 뭔가 협치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으로 봤을 때는 아마 무리하게 청구를 안 하실 것 같아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명분은 오히려 채워지고 있지만
하실 가능성은 전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지선에서 지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럼 저는 지금은 좀 정부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선에서 지고 나서는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 듣고 그거를 반영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헌법 제8조 4항에 위헌정당 그 해산 요건 그 정당일 때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잖아요. 결국엔 목적이나 활동이 그 위헌성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면은 위헌정당 대상이 되는 거죠.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점점 벗어나지 못하게 행동을 계속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 우두머리,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했을 때 여기 부동산 투기에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응했으면서 여기에는 침묵했던 국민의힘이가 뭐라 오히려 얘기했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이거를 무죄 추정 원칙을 방패로 쓰는 말도 안 되는 행태, 그리고 판사들이 뭐 다 겁먹었다, 판결에 확신이 없다, 이게 판사 출신이 할 소리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게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워딩이나 행위가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입니다. 내란을 옹호한다는 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거고, 그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실시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 헌법 8조 4항에 나오는 위헌 전당 해산 심판 청구의 대상이 지금 점점 되어가고 있다. 장윤호 대표가 스스로의 당을 그렇게 위헌 전당 해산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건 제가 좀 과한 비약이신 것 같은데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인 것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에서 지켜야 될 문제다 이거고, 전련의 대상이 당내 세력이다 이것은 당내 정치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통합진보당이 이제 최초로 해산당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내란을 모의했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러한 녹취록이 다 입수가 됐고 실제로 이석기 의원도 관련돼서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이 정당은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국민의힘을 없앨 만한 저는 요건은 없다. 계엄 선포도 전혀 몰랐고 계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구호라고 봅니다. 예,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해서 뭐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한데요. 국민의힘의 앞날이 그리 밝지는 않다는 건 다수의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끝장 토론 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